현재 일본은 동남아에서 급성장하는 한국에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의 효자 기업인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이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현대차는 13년 만에 베트남에서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1분기에만 13,842대의 차를 판매하는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텃밭으로만 알려져 왔던 아세안 시장을 일본을 제쳐버리고 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한국의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진출 13년에 도요타를 누르고 자동차 판매 선두로 올라서면서 현대차 그룹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 건립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베트남 탕콩그룹의 합작사인 현대탕콩은 올 1분기 13,824대의 승용차를 판매하며 13,748대에 그친 도요타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2007년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차가 13년 만에 철옹성과 같았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베트남에서 타코그룹과 손을 잡고 세운 타코기아도 이 기간 5,600여 대를 판매하며 혼다와 미쓰비시를 누르고 도요타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이 60% 수준입니다. 점유율이 90%를 넘나드는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일본세가 약한 곳입니다. 동남아 시장을 텃밭처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나마 두드려볼 만한 시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11년 탕콩그룹을 통해 현지에서 위탁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는 2017년 3월 탕콩그룹과 아예 생산 합작 법인을 만들며 본격적인 현지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2007년 진출 이후 시장 상황을 관찰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자 투자를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분해된 부품을 수출해 조립 생산하는 CKD 생산은 관세를 낮출 수 있고 현지 투자와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진출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전략 모델인 소형차 i10을 비롯해 엑센트, 투싼, 산타페, 포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i10이 베트남 국민차로 꼽히며 현대차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2018년 베트남 시장에서 2017년에 비해 2배가 넘는 55,900여 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67,000여 대를 판매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탕콩그룹과의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해 판매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등 단계적인 진출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현대차는 이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키울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베트남에서의 성공 사례를 동남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둬야 일본차의 판매량을 제치고 양적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는 내년 말부터 연간 15만 규모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주요국의 자동차 시장은 2017년 316만 대로 연간 판매량에서 2026년에는 44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현지에서도 일본 브랜드가 독식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장을 장악한 일본의 견제를 뛰어넘어 현지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마저도 현대차 관계자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주었지만 일본 도요타 관계자들은 예외적 입국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마저도 일본의 도요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인과 숙련 인력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던 베트남이 일본 기업인에도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요타는 베트남 정부의 도요타 베트남법인 신임 사장인 우에다 히로유키 예외적 입국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도요타의 우에다 사장 예외 입국 요청 배경은 일본에서 베트남 법인의 원격 경영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우에다 베트남 법인 신임 사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업무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고 일본에서 원격 경영을 해왔습니다. 도요타는 응우엔수어 총리와 기업 간의 온라인 회의에 앞서 베트남 정부에 보낸 요청서에서
도요타 베트남 법인의 판탐뚱 사장이 일본으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판탐뚱 사장의 후임자인 우에다 히로유키는 음성 반응이 없다는 증명서가 없어 베트남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4월 1일부터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의 현대차만 입국을 허용해주고 일본의 도요타는 입국 허용을 안 하고 있어 일본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요타 관계자는 우에다 신임 사장은 일본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베트남 법인의 생산과 판매 계획, 급여, 투자 등의 변경 사항을 제때 검토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했다며 베트남 정부에 예외 입국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도요타의 예외적 입국 허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도요타 베트남 법인의 공장은 생산 가동을 멈췄으며 현재 생산량도 정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3,000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올해 1분기 도요타의 매출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가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베트남에서 입국 거절당하며 현지 도요타의 정상적인 자동차 생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친남방 정책의 전초기지로 삼은 베트남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판매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일본 차와 미국, 유럽 등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던 베트남에서 첫 쾌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차 브랜드가 장악한 동남아시아로 현대 기아차가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동남아에서 중형 세단 이상의 고급차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경차와 소형차 세그먼트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시기가 잘 맞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로 대표되는 일본 차 브랜드를 비롯해 포드와 벤츠, BMW 등 경쟁 브랜드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영업 라인을 재정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현대차의 텃밭인 경차와 소형차 시장의 출시를 앞둔 모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중형차 이상 모델들은 각종 옵션과 외관을 업그레이드한 반면 현지 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현재 선전하고 있는 SUV 시장과 미니버스 외에도 고급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가 집계한 2020년 1분기 베트남 자동차 판매는 총 52,557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가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든 가운데 현대차만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첫 3개월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과 이번 사태가 겹치면서 영업이 많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부진을 겪으며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를 판매하는 TC모터의 판매는 같은 기간 15,362대로 집계됐습니다. 합작법인과 판매 대수를 더하면 1분기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67,919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브랜드별로는 푸조 -56%, 마스다 -49%, 포드 -48%, 혼다 -39%, 도요타 -28%, 현대차만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5%만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동남아 톱10에 5개 모델을 올리며 선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엑센트, 그랜드 i10, 산타페, 투싼 등 4개 모델을, 기아차는 세라토가 올랐습니다. 현대는 전체 판매량에서도 도요타 판매량 13,748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34만 8천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구매 욕구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차 관계자들이 입국도 못하고 공장도 가동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자동차들은 더욱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독점해온 경차의 주력 시장인 베트남 택시업계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거세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택시용 차량을 고른다면 친숙한 현대 i10과 기아 모닝 말고도 4억 동 한국 돈으로 2천만원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가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에서 3년 전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은 택시용 차량으로 현대 i10이나 기아 모닝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이 2개 모델 외에 스즈키 셀레리오, 도요타 위고, 기아 솔루토, 미쓰비시 아트리지 등 다양한 차량을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형차인 스즈키 셀레리오를
태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각각 3억 2,900만 동 한국 돈으로 1,645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차는 해치백 형태로 디자인은 약간 구식입니다. 수동 에어컨에 다방향 전면 램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에어백 2개를 제공한다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자동차 회사 기아 솔루토의 3가지 버전 중 표준 모델들은 4억 동 이하입니다. 동남아 기아 솔루토 구매자는 3억 9,900억 동 한국 돈으로 1,995만 원의 할로겐 등 접이식 거울, 치밀리 좌석 등의 풀옵션을 장착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 소형 승용차 시장에서의 한일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소형 승용차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으로 판매 순위에 따라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 액센트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으로 뽑혔습니다. 현대 액센트는 상위 12 모델 전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소형 승용차 시장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일본차 상위 3개 모델이 별도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미쓰비시 아트리지, 마쓰다이, 닛산 선이, 스즈키 시아즈는 동남아 소형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토요타 비오스와 현대 액센트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과 기능, 가격을 적절하게 변경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두 모델이 엎치락 뒤치락 한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소형 승용차 시장은 판매가 기준으로 6억 동 3천만 원 이상, 4억 5천만에서 5억 5천만 동, 2,250만에서 2,750만 원, 4억 동 2천만 원 이하의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판매가 6억 동 이상 등급에는 기오스, 시티, 마쓰다이가 포진해 있습니다. 중저가인 4억 5천만에서 5억 5천만 동 등급에는 액센트, 선이 시아즈가, 가장 저렴한 4억 동 이하 등급에는 아트리지, 솔루토가 포함됩니다. 기아와 미쓰비시는 자산이 적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겨냥해 솔루토와 아트리지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인 기아의 베트남 합작 법인인증 하이는 지난해 9월 판매가 3억 9,900만 동의 솔루토를 출시했습니다. 솔루토는 중대형 해치백 차량 수준의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긴장한 일본의 도요타는 비오스를 한국의 자동차를 겨냥해 싼 가격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전 패키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이액티브 센스라는 이름의 안전 패키지에는 사각지대 및 차선 이탈 경고, 스마트 브레이크 보조, 헤드라이트 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미쓰비시는 조만간 아트리지 202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전 버전의 평범한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판매가는 인하했습니다. 다분히 한국의 자동차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옵션으로는 전동식 접이, 거울, 운전석 팔걸이, 계기판, 항정 제어 장치, 후방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판매가는 이전보다 1,500만 동 낮춘 3억 7,500만 동입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미쓰비시의 픽업 트럭 엑스펜더가 인기를 끌면서 아트리지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트리지와 엑스펜더의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트리지와 솔루토가 새로운 모델을 통해 가격과 기능 면에서 소형 승용차 시장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 중형 세단 형태의 소형 승용차를 만들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을 따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와 도요타, 미쓰비시는 소형 승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계속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에서 이미 일본 도요타의 판매량을 추월한 만큼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뛰어난 영업 전략을 펼치는 바람에 한방 제대로 먹은 일본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